뇌는 쉽게 얘기해서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점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뇌는요, 감시 카메라처럼 자지 않아요. 내가 자고 있는 것도 뇌는 알고 있어요. 빌 게이츠 예를 들자면은 이미 뇌가 다 발전해 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아요. 방구석에서 안경 끼고 막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뇌과학적 측면에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매일매일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국내 급상승 유튜버 3위에 올랐었고요. 33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한 리뷰 앨리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리엘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인간 신체에서 뇌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가장 비쌉니다. 우리 몸이 부동산이다 하면 우리 뇌는 강남 핵 노른자 땅, 그게 우리 뇌예요. 다 중요하죠, 부동산. 다른 부동산 잘 투자해가지고 갭 투자를 하던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강남 핵 노른자를 노리는 것만큼 가장 큰 리턴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 뇌는 가장 비싼 부동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이 왜 단순하냐면 성공만 생각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배가 닷을 내리듯이 성공에만 내 뇌를 꽂히게 하는 거예요. 성공만 생각하는 머신을 만드는 게 방법이고 비결이거든요. 성공 외에 다른 것들은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고 성공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규칙이 의외로 단순한 거고 성공한 사람들은 빠른 결정을 하고 빨리빨리 가고 단순하고 오히려 오픈마인드고 웃기고 쾌활하고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이 더 많고 이런 게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공을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벌써 미간에 주름이 막 있고 방구석에서 안경 끼고 막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줘도 이분들은 너는 다 좋은데 이 부분은 틀렸어. 꼭 이걸 잡아내시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 성공이랑 마인드도 멀고 뇌랑도 멀습니다. 저보다 얘기 잘하시는 분들 많고요. 저보다 똑똑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저보다 똑똑한 분들의 이야기와 논문을 다 읽어서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쉽게 성공하시길 바라요. 성공의 혈안이 돼 있다. 그거는 성공을 사랑한다는 얘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야. 그러면 꽃을 살까? 맛있는 음식을 사줄까? 남한테 물어볼 거는 있죠. 참고는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집중하게 돼요. 내가 저 여자를 왜 얻고 싶지? 저 여자가 아니면 왜 안 되지? 그러면은 내 안에 답이 다 정해집니다. 수중에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일단 밥을 먹이자. 그 다음에 케이블카를 타자. 그 다음에 꽃을 산 다음에 이렇게 하자. 계획에 다 쓸 거예요. 본인이 성공의 혈안이 되는 게 뭔지를 몰라. 그 상태에서 성공의 혈안이 되는 사람의 모습만 따라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내가 어떤 여성을 사랑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좀 불태울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거 아니야? 이거 할 시간에 그냥 가서 고백하세요. 성공, 저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뇌는 쉽게 얘기해서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점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거 보시면은 조금만 틀어지면 내 뇌에 도자기가 휘어지는 거예요. 맨날 퇴근하고 8시, 9시 되면 혼술을 먹으면서 혼술을 처음에는 좋죠. 한두 잔 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를 길들이면 내 뇌도 그런 식으로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뇌는요, 감시 카메라처럼 자지 않아요. 내가 자고 있는 것도 뇌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뇌는 다 알고 있어요. 겉으로 괜찮은 척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내 뇌는 이중적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뇌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뇌를 계속해서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인 겁니다. 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술을 먹게 되는 나의 환경, 나의 심리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인생은 어떤 포인트, 큰 지점 몇 개 때문에 전환점이 생기잖아요. 그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 내 무드나 내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일정한 패턴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학자가 봐도 이미 뇌가 다 발전해 있어요. 그걸 멈추지 않아요. 빌 게이츠 예를 들자면 본인의 독서법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독서를 빨리 하냐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분야에 관련된 축적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 얘기였어. 이 맥락에서 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 이게 기반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이 있는 거죠. 지식의 CD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CD가 있는 거죠.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CD가. 몇 천만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1억 미만으로 몇 천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그만큼 뇌나 어떤 그 나머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운도 좋았기는 하지만 자기 제어 능력이 뛰어난다던가 성공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던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던가 독서량이 충분히 바탕이 됐다던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적인 예로 애매한 돈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 네,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 뭐 아니면 2, 300만 원 이런 애매한 돈이 있으면 그걸 모아서 CD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CD를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서 성공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와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CD가 만들어졌을 때는 나는 어느 정도 투자 마인드가 있겠죠.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돈만 애매하게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맛있는 거 사 먹는다던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입은 좋은 브랜드를 나도 입고 싶겠죠. 그런 식으로 돈이 태워질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강의를 듣거나 자기 개발하는 데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성공한 분들에서. 왜냐면 그거야말로 내 뇌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실패하는 사람들 뇌 일반적인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실패한 상태로 내버려 줬기 때문에 실패한 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습관이라는 거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할 때 이걸 반복하거든요. 분명히 자기만의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중용의 저자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중용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일반 백성들 중에서 15일 이상 지속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얘기해요. 수세기 전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한 가지 마인드. 내가 저 여인을 얻겠다. 저 성공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겠다. 근데 가다가 중간에 멈춰지겠죠. 왜? 자기 위로를 하던가 자기 비하를 하던가 아니면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비교 마인드에 빠지던가 그런 것 때문에 분명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잠깐 실패했던 그 순간인 것 뿐이다. 근데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성공하고 있는 거죠. 마인드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93개국의 사람들의 뇌를 83,000번 뇌 스캔한 그 뇌과학자가 말하는 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내가 비만이다. 그러면 내 뇌는 잘하진 않잖아요. 뇌라는 어떤 용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뉴런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뇌에 비해서 몸이 너무 커지면 둔해지는 게 맞아요. 움직임만 둔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생각도 둔해집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우리 뇌를 둔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애가 한 명인 집안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2명이서 애를 집중 케어를 하기 때문에 애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확률이 높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애가 2이야. 그럼 1대1이잖아요. 근데 애가 3, 4, 5이야. 그러면 분명 2명이서 할 수 있는 캐파가 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는 애정 결핍이나 뭔가 결핍이 있기가 쉽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적당한 운동은 좋아요. 적당한 운동이란 살짝 땀이 날 정도. 몸이 너무 쉽게 많이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농구나 축구나 미식축구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뇌에 충격을 가기 때문에 내가 형성해놓은 뉴런들을 끊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같은 결에서 다른 이제 뇌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뭐였냐면 뭐 운동하면 뇌에 좋다고 하더니 그것을 말하는 본인은 저렇게 살이 쪘네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학자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책 쓰고 일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차를 타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는 성격이 그렇게 같진 않아요. 정말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차 사면 안 돼요. 차는 구매한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는 돈에 한계가 있으면 내가 버는 돈을 투자로 봐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이 여성이랑 사귀고 싶어요. 너무 이뻐. 근데 이 여성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사귀고 싶어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 400위 부자 중에서 20% 이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제가 그 유대인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유대인이 어떤 분이었냐면 벤 샤피로라고 유대인 출신의 말 엄청 빨리 하고 변호사고 돈 많이 벌고 미디어 컴퍼니에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조던 피터슨이 한 팀을 이뤘죠. 그 사람의 스승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말도 안 된다. 돈은 나한테 올 것이다. 말도 안 된다. 돈을 벌고 싶으면 남겨먹는 생각을 해야 된다. 매출을 일으키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게 다 투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1시간을 투자해서 얼만큼의 파급적인 효과를 남길 것인가. 내가 이 여성에게 떡볶이를 사줬는데 얼마의 어떤 리턴을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관계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돈 쓰는 것만 보면 내가 이 사람이랑 오래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가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여성에 진짜 오래 가고 싶어. 그럼 이 여성한테 선물도 되게 정성으로 하겠죠. 나 쓸 거 안 쓰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아니면 더 많이 벌면서. 그런데 이 여성을 한 달만이라도 사귀어보기 위해서, 일주일만이라도 사귀어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있어버린 척을 하겠죠. 좋은 차, 좋은 옷. 근데 그 좋은 차, 좋은 옷이 진짜 부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면 저는 상관없다 생각해요. 어차피 차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카포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벤 샤피로 스승님이 돈을 남겨먹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는 행위는 성스러운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진짜 제가 여태까지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다 정리하는 느낌이었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더럽고 뭔가 뒤에 꼼수가 있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하루만 돈 벌고 빨리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뭔지를 알고 인생과 시간 자본을 쏟아 부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 그리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 고로 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 돈을 버는 행위, 나랑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 내 시간을 써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성스러운 행위에 일관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더라고요. 이렇구나.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저 XX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네가 똑똑한지 보자. 너 책 500권, 600권 읽었어? 나 700권 읽었어.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뭔지 아세요? 최근에 자기가 돈을 얼마 벌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들을 얘기 없다였어요. 진짜 들을 얘기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도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최소한 돈을 어떻게 잃지 않았는지, 이런 사람들한테 들을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두 글자로 얘기하면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시간이 지나도 항상 가치가 있어요. 지식인사이드가 됐던 이 채널을 보시는 사람들이 결국 얻어야 되는 거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어가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개발, 뇌과학적 측면에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했던 나의 성공의 사이즈가 얼마든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 새로움에 집중하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인간으로서의 나머지 욕구들은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목표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어느 순간 안주하거나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멈추는 순간 내가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부정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더 이상 그만하자. 그만 달리고 싶어. 나 지쳤어. 매일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내 목표를 새로운 측면에서 계속해서 간다. 이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공, 돈 버는 거, 이게 알파 메일이 되는 법, 이렇게 귀결이 된 것 같아요. 알파 메일이 되려면 저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신체, 프레시한 두뇌,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용기, 이 세 가지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체가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배우고 배운 걸 토대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걸 어떻게든 실행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실행을 할 때 넘어지거나 거절당했을 때 실행을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알파 메일 하면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격투기 선수 생각하시면 돼요. 코너 맥그리거, 아니면 최근에는 앤드류 테이트,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 상남자처럼 보이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남성들과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승부에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지더라도 다시 이길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약간 말을 좀 심하게 하거나 막 쇼맨십을 한다던가, 그게 알파메일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은 그 모습대로 했다가는 분명히 큰 코 다칠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바탕이 되어 있냐면 철저한 계획과 자신감, 용기,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여러 가지 어떤 준비성이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신체적으로는 격투기 선수, 그리고 지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 일론 머스크도 알파메일이죠. 그래서 분야별로 성공한 사람들은 알파메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메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역량이 내 안에 있다를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파메일의 표본 중에 하나를 호르몬으로 얘기하자면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근데 테스토스테론 하면 상남자가 되고 남자처럼 하고 막 격투기 선수가 막 맞아도 안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 해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보면은 살이 찌고 머리도 안 감고 다크서클 있고 잠 안 자가면서도 문제를 자꾸 해결하잖아요. 논문을 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링이 다른 것뿐이지 무대가 다른 것뿐이지 거기서 계속 싸움하고 있거든요. 저도 계속 책 읽으면서 논문 보면서 컨텐츠 짜면서 나의 구독자들과 그 무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을 하는 그 행위 자체는 테스토스테론에 기반하고 있어요. 나는 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면 격투기 선수가 되는 몸을 갖고 상대방을 깨부실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격투를 하겠죠. 근데 그 격투가 시험을 잘 보는 거고 고득점을 받는 거면 그거에 맞는 싸움을 하겠죠. 누구나 다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메일은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모습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안에 테스토스테론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고 싶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쓸모가 없다는 거를 한 대 맞고 안 사람들은 문제투성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그럼 문제가 내가 엄청 많구나. 테스토스테론 폭발하는 거죠. 남성의 경우에는 배고플 때 테스토스테론이 폭발하죠. 사냥 본능이 올라오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돈 벌어야 되네? 이 액수가 내 삶에 필요하네? 부모님이 나에게 빚을 물려줬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하지? 이런 것들을 누가 합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기업가들, 링에 올라간 챔피언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제대로 흐르게 하는 것들, 내 안에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히 흐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테스토스테론의 에너지를 눌러놓지 않고 문제 해결에 쓰는 사람들, 이게 진짜 알파메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은 집중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기업가, 챔피언 이렇게 모습만 따라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